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금융통계학 하시면서 특히나 이 확률 변수 나오면 조금 다 어려워하세요. 이게 되게 한 번 알면 굉장히 간단한데 제대로 좀 우리 공부 안 해서 그죠? 한번 그럴 기회가 별로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일단은 우리가 그 자산, 금융통계학이라는 게 쉽게 보면 넓게 보면요, 어떤 자산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통계적인 방법을 좀 이용하자는 거예요. 근데 자산의 가치를 계산할 때 보면 얼마다 얼마 이런 구체적인 금액도 있지만요, 이걸 좀 일반화시키는 거는 자산의 가치를 어떤 수익률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의 가치는 여러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중요한 두 변수를 우리가 고르라면 미래의 어떤 기대 현금 흐름 혹은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그 미래의 기대 현금 흐름 혹은 기대 수익률의 변동성, 그 변동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위험이라고 불러요. 이 변동성은, 위험은 눈에 보이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수학적 방법을 동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요, 분산이라는 통계 어떤 기법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측정해 보겠다. 그래서 위험은 다른 말로 하면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성을 의미해요. 잠깐 여기 볼게요. 오른쪽 보면 평균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즉 빨갛게 되어 있는 기업은 B기업, 초록색 기업은 A기업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근데 이 평균 수익률이 같다라는 거는 A기업과 B기업의 평균 기대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더 위험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위험이 커 보이는 기업. 그렇죠? 우리가 B기업이죠. B기업이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 바로 분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두 개 보시면요, 이론적으로는 어떤 변동성, 가치 평가를 할 때는요, 미래에 대한 거, 그걸 다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목적으로는 미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주어졌으면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다면,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데이터 값xi라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 E라는 게 있어요. E라는 건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은 expectation이에요. expectation은 다른 말로 하면 기대값. 기대값은 좀 더 우리가 과거 데이터로 쓰면요, 평균이랑 같은 말이에요. 평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일 주가가 오를 확률이니까 P로 쓰고, 그때 주식 가격이라고 쓸게요. 확률이 50%고 50%야. 올라가면, 그죠? 100원. 떨어지면 20원이야. 그러면 내일 평균은 얼마야? 그쵸? 60원이죠? 각각 하니까. 이것처럼, 요 미래에 대한 기대 어떤 미래 발생 상황과 그 발생 상황의 값을 곱해서 다 더한 걸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그러고, 기대값을 우리가 통계적인 양어로 앞에 2를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변수에 EX 있다. 즉 X라는 것은 그 미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확률이죠. 확률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변수. 이거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 이게 평균이죠.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은 어떤 관측치하고, 원래는 과거의 관측치의 평균이었어요. X라는 관측치의 평균. 근데 이 편차를 전부 다 더하면요, 다 0이 돼요. 0이 되지 말라고 제곱을 해주고, 이거를 요 관측치의 숫자로 나눠주는데, 문제는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표본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참 한다. 또 이게 대충 하려면 또 대충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하려면은, 아이고, 이게 자꾸 왜 이래? 이게 참, 왜 이러지? 그쵸?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내용 다 지우고.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일단은 미래 데이터, 확률 변수 쓴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위에, E라는 건 기대값이고, VAR, 베리언스라고 해서 분산의 약자예요. 이것도 용어가 있어요. 시그마 X, 그렇습니다. 시그마 X의 제곱. 이것도 이제 분산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요 의미를 본다면 이게 뭐예요? EX라는 거 쉽게 말하면
평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 x라는 거는 관측치예요. 관측치하고 평균의 제곱인데 이걸 다 더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기대값을 썼다라는 건요. 이 전체에다가 즉 xi에다가 여기에다 기대값 썼다는 건요. 확률값 이거를 전부 다 더했다 이런 말이에요. 요게 우리가 말하는 분산이에요.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냐.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미래 확률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지우고 보시면 그래서 확률 변수를 할 때는 과거 데이터를 써요. 근데 문제는 과거 데이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말하는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표본 집단 혹은 샘플이라고 있어요. 모집단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이건 모집단이에요. 근데 그 인구 전체 중에서 내가 100만 명만 뽑았다. 100만 명은 표본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분산을 계산할 때 이게 모집단이냐, 즉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산을 계산하는데도 이게 모집단이냐 표본 집단이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모집단은 뭐냐면요. 일단 전체 요 x바 있잖아요. 우리가 표시에 x바로 되어 있는 건요. x값의 평균이에요. 과거 데이터에. 그래서 어떤 과거 값과 이 평균의 제곱을 다 한 다음에 요게 데이터가 만약에 n개가 있다. 그럼 나누기 n으로 해줘요. 그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그마 x제곱이고 그게 언제냐? 모집단일 때 그래요. 표본 집단은요. 똑같이 해요. x-x바의 제곱인데요. 그때 나눠지는 수가 n-1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n, 여기는 n-1, 여기 n-1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자유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죠? 이제 뭐 불편 추정치 뭐 이런 통계적으로 이걸 검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데 표본을 계산할 때는 표본의 어떤 분산이나 공분산을 계산할 때는 자유도 빼기 1로 나눠줘라. 자유도라는 거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라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다 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볼게요. 자, 여기 박스에 0이 들었어요. 우리는 알아. 왜냐면 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얘가 평균값이 0이야. 여기가 2가 들어있고 3이 들어있어요. 요 네모. 그럼 요 네모는 얼마일까요? 평균이 6이, 우리가 평균이 6이 아니라 평균이 4라는 걸 안다면 네모는 2 더하기 3 더하기 네모는 3은 4. 2 더하기 3 더하기 네모는 12. 네모는 7. 이게 7이라는 거 알아요. 좀 뭐냐면 우리가 전체 집단을 안다면 두 개만, 전체 집단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만 알면 전체 집단을 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집단의 평균을 알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세 번째 숫자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몇 개예요. 우리가 평균을 알고 있으니까 3개 중에서 하나 뺐잖아요. 2개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과거 데이터로 사용하는데 이게 만약에 표본이다. 저는 이제 표본을 이제 가정했어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금융통계학에서 과거 데이터는 절대로 모집단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본이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두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분산은 자 볼까요? 분산의 어떤 보시면 x-x바 pi예요. 이게 확률이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베리언스 x 분산 혹은 시그마 x 제곱 이렇게 해요. 문제는 만약에 이 x가 주식이라고 할게요. 주식의 수익률. 이 x의 단위는 뭐죠? %예요. 그러면은 그 EX 기대값이라고 할게요. 주식의 기대값의 단위는 %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라면 % 빼기 %의 제곱의 확률이잖아요. 이 값이 뭐예요? % 제곱이죠? 분산은 이렇게 %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는요. 수익률이니까 %잖아요. 그러면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자. 그럼 뭐냐? 루트를 씌워주면 %로 나오죠? 이거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표준편차는 여기 그냥 시그마. 그죠? 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준편차는 시그마. 표준편차는 베리언스 x. 그래서 여기 분산할 때 VAR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요. VAR하고 지금 VAR을 구분하셔야 돼요.
요 VAR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Value at Risk라고 해서 위험관리의 어떤 지표로 써요. 그 다음에 바라는 거는 Variance, 분산이 영어로 Variance니까요, 편차.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돼요. 자, 그 다음에 공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공이라는 게 어떤 거냐? 보시면, 코라는 거 보죠, 코. Variance는 분산인데, 코예요. 우리가, 자, 코워커. 이건 무슨 사람이죠? 동료를 코워커라고 하죠. 그죠? 콜라보레이션 뭐예요? 협동이에요. 코가 들어갔다는 건요, 접두어가요, 투게더라는 의미예요, 투게더. 같이 움직이는 거. 즉, 같이 움직이려면은 변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같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뭐냐? 분산하고 굉장히 유사한 건데, 두 자산의 어떤 수익률이 같이 움직이는 정도를 우리가 공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X라는 하나 자산만 있었잖아요. 지금은 Y라는 자산이 있는 거예요. 얘 공분산은 우리가 표시를 시그마 XY. 공분산의 약자가 공분산이 코베리언스잖아요. 그래서 COVXY. 이렇게 해요. 그럼 이 공분산도요, 확률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공분산, 과거 데이터를 쓸 때 공분산 똑같아요. 이 공분산은요,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X의 편차가 뭐예요? X라는 값이 있고 X의 평균, 기대값. 이게 편차잖아요. 이 편차하고 Y의 값이 있고 Y의 기대값이 있잖아요. 이 Y. 이거 다시 여기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얘가 이상한 게 그쵸? 벌써 다시 하면 빼기 2Y죠. 그러니까 두 개의 편차를 곱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분산이고 그때의 확률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를 싹 다 더한 거죠. 그쵸?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래 데이터가 줬을 때 공분산이에요. 자, 그러면 코베리언스 XX는 뭘까요? 자기 자신과의 공분산이에요. 공분산이라는 게 서로 다른 두 변수가 혹은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예요. 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얘대로 쓰면 XI하고 EX죠? 거기다가 또 XI 빼기 EX예요. 거기다 확률이 있죠? 다 더한 거예요. 이게 뭐가 돼요, 그러면은요? XI EX의 제곱의 확률이네? 뭐죠? 베리언스 X가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공분산은 우리가 분산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베리언스, 요렇게 설명드린 요거죠. 미래 데이터가 줬을 때. 얘는 과거 데이터 중에서도 똑같아요. 얘도 우리가 이제 모집단을 사용하느냐, 표본 집단을 사용하느냐, X의 첫 번째 관측지의 편차하고 Y의 첫 번째 관측지의 편차의 차이를, 편차니까 이걸 곱한 거, 두 번째 다 곱해서 다 더한 거잖아요. 그거를 총 데이터의 수, X도 N개, Y도 N개니까 그냥 전체 합쳐서 N개라고 해요. 왜냐면 데이터가 X1, Y1 이렇게 짝이 맞아야지 이때 한 개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쭉 해서 X에 N, Y에 N 있으면 그렇죠? N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X도 N개고 Y도 N개니까 2N개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의 페어, 한 쌍을 우리 하나의 데이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분산이에요. 공분산도 또 뭐가 문제가 있냐? 보시면 자, 2하고 X 빼기 2X 그죠? Y 빼기 2Y 거기다 기대값 이게 공분산이라고 해볼게요. 전 만약에 X, Y가 전부 주식 수익률이라면 얘는 단위가 퍼센트, 얘 단위는 퍼센트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의 표준 편차가 있다면 공분산도 좀 뭐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 코베리언스 X, Y잖아요. 이거를 뭘로 나누냐?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 자, 코베리언스 X, Y 단위만 볼게요. 퍼센트 제곱이었죠. X가 주식의 수익률이면 표준 편차의 단위는 퍼센트. 그죠? Y의 단위는 퍼센트예요. 그러면 퍼센트 제곱이면 없어져요. 그냥 1이야. 단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거를 상관계수라고 정의를 해요. 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상관계수는 로 XY, 이 로라고 해요. 그리스 문자 로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옵션에서 보면 제 기억에 로가 옵션의 로가 그죠. 무형이자율이 변동할 때
옵션의 가치가 변동하는 걸 측정하는 게 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통계 쪽에서는 이 로라는 거는 상관계수, 그죠? 상관계수는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느냐. 자, 코이피션트. 이게 계수예요, 일반적으로. 코릴레이션. 연결돼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얘의 값은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어떤 거냐? 자, 일단 공식으로 친다면, 얘는 공분산을, 각각의 변수의 표준변차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나눠서 보니까 얘는요,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단위는 없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어떤 거냐? x하고 y가 어떤 직선의 관계에 얼마큼 있는지를 좀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관계수가 여기 1이다.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아니에요. 상관계수 1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가 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얘도 상관계수가 1이에요. 이러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그죠? 얘도 1이고 이런 식으로 좀 양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모두 한 점에 있을 때 그때는 상관계수가 왜냐면 x, y가 일정한 비율 그 일정한 비율이 꼭 1대1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비율로 움직이는 거. 그럼 반대로 로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상관계수는 음수죠. 얘네들은요 역의 관계잖아요. 그때는 마이너스에서 0 사이 얘네들은 양의 관계니까 0에서 1 사이. 얘네들은 딱히 직선의 관계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0. 왜냐면 상관계수는요 두 변수가 얼마나 직선의 관계에 있냐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이 확률변수 연산은 어떡하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뭐 통계를, 수리 통계를 막 공부하는 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목적이거나 이런 수리 통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수리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수리 통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가 이제 쓰는, 알고 있는, 아니면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이거 쓰면 이거 외우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소문자는 뭐냐면 상수라고 해요. 상수는 컨스탄트예요. 컨스탄트. 항상. 그래서 미래에 어떤 주가가 오르든, 주가가 떨어지든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해요. 여기 X, Y, Z는요,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해요. 확률 변수는 미래의 어떤 확률값, 미래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주가 같은 거. 그쵸? 집값, 다 이거 확률 변수잖아요. 근데 상수는 뭘까요? 그죠? 세상에 상수로가 되어 있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자산 가격이요. 뭐냐면 상수로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니까요. 미래가 뭐가 되든 가도 항상 동일한 값을 주니까요. 자, 보시면 자 볼게요. 기대값은 상수에 대한 기대값. 그죠? 상수는 그죠? 확률이 바뀌든 안 바뀌든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이거 외우시고요. 요 확률 변수에 A배를 했어요. 기대값은 A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자, A에다가 그러니까 X에다가 A배하고 B에다가 한 건요.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오고 요 A가 기대값을 빠져나올 때는 그냥 A로 빠져나와요. 제곱 같은 거 안 하고 요거 분산은 변동성이잖아요. 상수의 변동성은 그쵸? 상수는 얼마예요? 값이 상수야. 평균도 상수야. 둘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상수 자체는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상수의 분산은 0인데 쉽게 말하면 확률 변수의 분산은 우리가 배변수 x 썼잖아요. 근데 안에 확률 변수에 a배를 했는데 얘가 밖으로 나올 때는 제곱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요. x 빼기 2x에다가 제곱을 해줬잖아요. 그럼 여기 무슨 1이 있었다. 네모가 있었다. 그럼 네모 나올 때 제곱이 된 상태니까 제곱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a제곱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해요. a하고 b라는 자산에 우리가 분산을 보는 거예요. 조금 이제 지워보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x하고 y가 독립이라는 건요. x, y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분산이 0이라는 거예요. 독립이라면 여기서 끝나요. 얘가 없이. 근데 뒤에 얘가 있다는 건요.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 일단 아니라는 거. 왜냐면 독립인 경우랑 독립이 아닌 경우인데 독립인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x, y가 0일 때예요. 로 x, y가 0만 아니면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독립이라고 보고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독립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독립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독립인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코베리언스 AX, BY. 자, 이 특징이 뭐냐면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에 이제 X 빼기 2X, Y 빼기 2Y.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네모배 하면, 나오면, 제곱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네모배로 나와요. 여기에 세모배 하면, 그냥 나와요. 네모, 세모. 여기서도 A 거는 그대로 나오고, B 것도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는 A제곱.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공분산도 볼게요. 공분산은 같이 움직이는 정도잖아요. 그죠? X가 움직이는데 A는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분산의 값은 0이에요. 같이 안 움직이니까. 자, 얘 공분산은 X하고 Y라는 거. A가 밖으로 튀쳐나오고 B도 밖으로 튀쳐나오고. 근데 A, B. 만약에 분산이랐으면 각각의 제곱이겠죠? 자, 이렇게 공분산도 있잖아요. A하고 BX. 그럼 이럴 경우는요. 이렇게 한 번. 그렇죠? 이렇게 두 번을 해요. 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AB니까 AB 나오고, 코베리언스 XY. 그죠? 예, AC, 이런 거.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이거를 배운다는 건 재무관리 공부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할게요. X하고 Y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쉽게 말하면, 베어리언스 WX 플러스 WY라는 거예요. 이건 WX, WY.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WX의 제곱, 시그마 X의 제곱, 분산도 시그마니까 WY의 제곱 플러스 2WX, WY, 코베리언스 XY예요. 자, 우리가 코베리언스 XY는 했죠. 코베리언스 XY는 시그마 X, 시그마 Y고, 요걸 로 XY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코베리언스 XY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로 XY, 시그마 X, 시그마 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X의 평균값이 0이 아니라면, 평균이 0이더라도 일반적으로 X의 편차, 위험자산이니까, 위험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0이 아니에요. 얘는요, 로 XY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이죠? 얘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 공분산이 있지만, 사실 이 공분산은 시그마 X, 시그마 Y, 로 XY, 요렇게도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